되게 좀 짜증나고 막막했어 사실. 그치.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고 근데 동아줄 같은 마음으로 유학을 나왔는데 알고만 있어 운동화줄이었고. 그쵸. 도중에 끊어진 동아줄이었고 그마저도 힘 있는 애들은 이미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좀 들어가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네. 이미 아마 장성택이 주도한 사업이라면 그 유학 사업은 아예 묻히겠지 그냥.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이라면 충분히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묻히거나 장성택 라인이라서 묻히거나 어디서 그냥 대충 노동자로 일을 네. 시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국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유학생을 하기 싫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북한 사람으로서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근데 그때부터 처음 제가 내가 한국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어요. 와 근데 그 근데 대단하다. 한국을 떠올렸던 게 10명 중에 1명이 처음으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나머지 9명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프랑스에 있을 거다, 뭐 독일로 뛰었다더라, 뭐 이런 추측성, 알 수도 없는 거. 예, 루머들이 막 남했죠. 그러면서 이 새끼가 남조선 간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막 그때부터 유학 생활에 안착을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애 이 유학 생활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한국을 떠올린 거죠. 왜냐면 얘가 갔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치. 그 친구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 유학 생활하면서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정도로.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 뭐예요? 그때 제가 봤던 게 뭐 별구대도 좀 봤었던 것 같고. 난 한국에서 봤지.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건 미생? 미생. 제가 뭐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난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 해본 적도 없고 한국 사회를 네. 잘 모르지만 그 미생을 보는데 미생을 그렇게 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전- 현실적으로 이제. 뭐 아무튼 나름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게 진짜 한국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꾸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 사회가 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치. 한국 사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류도 많이 접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이 좋았던 이유가 저 한국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국어. 네.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 억양도 그렇고 글 있잖아요. 북한의 소설이나 글귀들은 되게 다 딱딱하고 그쵸. 네. 부드럽지 않은데 한국은 문학이랄까 한국어랄까 이게 되게 섬세하게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에세이 같은 거 가끔 네. 보셨어요? 네. 대학교 때 많이 보죠. 에세이 쓴 거 보면 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잘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류면 한류? 한국에 조금 빠져들었던 상태였고 그때부터 이제 노란물을 먹었네요. 자본주의 노. 그때부터 마음이 좀 한국에 가 있었어요. 사실 난 한국 가고 싶다. 기회가 되면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커갈 때였어요. 그때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 그때면은 한 21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살, 21살 됐겠다. 네. 진짜 어린 나이인데. 나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 기회라는 게 사실 위험한 기회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한국에 갈 기회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나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못 할 것 같아. 그렇긴 하죠. 저도 만약 그때 상황이었다면 가족을 생각하면 혹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코감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불안한.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치. 가족은 나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가게 되면 가족이 처벌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한쪽으로는 동경 한쪽으로는 풀리지 않는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은 되게 좀 충동적이었어요. 그게 제 생일에 탈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생일에 제가 수업이 없었고 기숙사에서 있었고 같이 있던 룸메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룸메도 북한이었어요. 같이 룸메 북한 친구 룸메가 그 대학에 수업 갔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후에 점심시간에 전화 와서 뭐 하고 있냐 해서 집에 있다 기숙사에 있다 하니까 그래도 너 오늘 생일인데 저녁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다 안에서 이제 사다가 만들어 그치, 먹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쯤 끝나니까 5시에 이제 무슨 역에서 보자 지하철역 앞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앞으로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솔직히 그 룸메 친구를 내가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기보다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다. 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면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별로 달갑지도 않고 솔직히. 그러고 그땐 되게 싱숭생숭한 마음이었고. 그런 생각도 나고 생일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계속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되게. 친구 만나러.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근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되게 짜증이 몰려오는 게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도망칠까 뭐? 그때 막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정말 충동적이다. 네.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친구와 약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로 이제 갑자기 팍 폭발이 딱 된 거 폭발이 된 것 같아요. 기점이 그래갖고 될 거야 그게. 그 친구가 딱 5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5분 걸어 나가면 됐었거든요. 4시 45분에 갑자기 짐을 바리바리 샀어요. 뭐 짐 싼 것도 없어요. 제가 쓰던 컴퓨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외장하드 이런 것들 몇 개 챙겼어요. 왜냐면 거기 뭐 특별한 건 없죠 사실. 걸릴 건 없지만 그래도 왠지 개인정보 뭐 개인정보가 왠지 있을 것 있으니까. 같아갖고 일단 이런 가전제품이랑 뭐 옷까지 한 3개? 그런 거 챙겨갖고 그냥 요만한 가방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는 일단 간다. 나는 도망치겠다. 그래갖고 나와갖고 근데 나오기 전에 혹시 대비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구글로 또 검색을 해봤어요. 뭐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 검색하니까 그 사이트 나왔는데 그 뭐 번호가 있더라고요. 뭐 용사 번호 무슨 뭐 있어. 그걸 또 종이장에다 옮겨 적었어요. 뭐 나름 치밀했네 그래도. 치밀한 게 아니죠. 얼마나 충동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어디로 가려고 나온 거예요? 전 대사관 찾아가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 오려고? 물론 한국 대사관 주소를 검색했고 안 받아주면 어떡해? 모르죠. 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번호를 옮겨줬고 그러고 나와갖고 이렇게 말은 미안한데 정신 나갔네. 그 정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약간 픽 돌았어요. 되게 짜증났고 막 그때 상황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 탈북한 사람들 다 보면 솔직히 다 정신 나간 거야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미친 짓이다 싶은데 그때는 그냥 뭐 이러고는 막 오잖아요 그냥 몰라 해보고. 맞아 몰라. 응. 몰라 진짜 나 그냥 한다 막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갖고 나오다가 뭐 이미 친구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5시. 뭐 그 친구는 뭐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안 오면 막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가끔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뭐 기숙사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음. 하니까 뭐 그러진 않겠다. 나름 대충 계획은 썼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뭐 3시간 정도는 있다 이런 음. 대략적인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나오면서 핸드폰 전화 올까봐 핸드폰 그냥 분리해가지고 강에다 버리고 와. 그리고 그냥 빈몸으로 그 카드는 있었어요. 그 장학금 받는 통장 돈 카드, 카드. 은행 카드는 있었으니까 그냥 가면서 있는 돈 다 뽑아서 가겠다. 마지막 그 돈까지 깡그리 뽑아서 그걸로 가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돈 다 뽑고 현금으로 뽑고 카드도 버리고 대사관 앞으로 갔어요. 대사관 앞으로 대사관으로 좀 가까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갈아타고 한국 대사관 앞에 갔죠. 한국 대사관 앞에 좋은 건데 뭐 솔직히 말이 그렇지 그냥 정작 또 가니까 또 이게 뭐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치 그거 진짜 들어가는 순간 진짜. 인생이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대문이 있더라고요. 대문이 뭐 큰 문은 그 나무 문이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차량들이 들어올 때 열었다 닫는 문이었고 그 옆으로 이제 뭐 비자 업무, 여권 업무 보는 사람들이 그 창고 같은 게 있고 그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작은 문. 근데 일단 대문은 닫혀 있었고 차량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 창구하고 쪽문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제가 그때 한 5시 반 그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 보러 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뭐 붙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왠지 북한 사람 티날 것 같고 그치. 제가 한마디 하면 북한 말 알아들을 것 같고 저 뭐지 북한 사투리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눈치만 봤죠. 그러니까 그 창고에 사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사람 없어졌는데도 또 선뜻 못 가요. 또 뭐라 말하지 하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일 봐요. 그러면 또 심장 엄청 두근두근 뛸 거야. 저 사람 간 다음에 얘기하지. 계속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걸려서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불이 꺼지고 창고에 불이 꺼지고 그 퇴근 준비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 제가 급해가지고 갔죠. 가니까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고 최대한 말을 짧게 해야 된다. 티 안 나려면
웃기잖아요. 티 안 나야 한다는 게.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아 그러니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나 어차피 나 갈 북한 건데. 사람인데 그거. 저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그랬어요.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 뭐 유학생인데 탈북하러 말이 안 왔어요. 나오지. 근데 그게 안 나와서 그냥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그랬으니까. 오늘 업무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